부모님이 들으면 가슴 덜컹한 질문. 아이가 할 때는 가슴에 분노의 불덩어리가 올라와서 하는 질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 왜 어렵고 힘든가, 그래서 왜 싫은지 이제 알겠다, 그리고 메타 공부법에 대해서 배우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는 생겼다. 그런데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뭘까요? 그런데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예요. 그놈의 공부. 도대체 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은 부모님이 이 질문을 딱 들으시면 가슴이 덜컹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막 못 들은 척하고 싶은 질문이고요. 아이가 이야기할 때는 가슴에 불덩이가 막 올라와서 공부는 왜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부터 이제 가슴이 타다 못해서 숙검댕이가 되어서 차갑게 식은 공부는 왜 해야 되나요? 까지 있는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그러나 되게 아픈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는 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받으시면 부모님 되게 답답하시죠? 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사실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한 거잖아. 그죠? 저희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면 뭔가 막연히 좋은 게 있겠지라고 하는데 애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그리고 물어봐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표하고 표현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보고 이런 거. 그래서 공부 왜 하냐요? 라고 되게 맑은 눈으로 말똥말똥하게 쳐다보면서 대답을 이렇게 원할 때 부모님들 되게 말문이 막히세요. 자, 답 나갑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 뇌가 필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공부를 평생 하는 직업은 뭐죠? 저처럼 학자죠. 학자나 과학자, 그리고 의사, 전문직, 소위 말하는 전문직들은 평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직업이 아니어도 그 세상에서 그 어떤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뇌는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뇌를 발달시키는데 공부보다 더 좋고 빠르고 효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공부가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컴퓨터로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찍어서 업로드를 하든, 영화를 보든, 책을 읽든, 여행을 가려고 정보를 찾든, 사람들과 연결이 되려고 하든, 논문을 쓰든,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광고를 하든 뭐죠? 일단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를 이제 우리는 완성품을 대부분 사오지만 여러 가지 부품이 조립되어서 만들어진 기계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용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가 쓰는 컴퓨터, 저장용 서버용 컴퓨터, 뭐 프로그래머가 쓰는 컴퓨터, 이런 컴퓨터들은 되게 중요한 부품이나 구성품의 성능이 다르죠. 일반용 컴퓨터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일단 그 컴퓨터가 사양이 낮으면 기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리고 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거나 너무 오래되면은 쓸 수가 없어요. 이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죠? 공부를 하는 과정은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조립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뇌를 조립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학자가 되지 않아도 나는 내 컴퓨터를 써야 돼. 프로게이머가 되어서 게임을 내가 평생 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해도 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평생 내가 쓸 컴퓨터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공부하면서 점수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뭐 빨리 배우고 느리게 배우고 무엇을 배우고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만의 컴퓨터, 즉 뇌를 만들어서 평생 써요. 공부 안 하면 컴퓨터 조립이 안 돼요. 부품이 없어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만약에 인류에게 더 좋은, 더 빠른, 더 효율적인 뇌를 발달시킬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이를테면 삽질 훈련소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높이뛰기 훈련소 이런 거. 그런 걸 우리가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미래의 그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제대로 잘 교육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교육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거를 부모님이 아이들과 소통하시면서 그 아이들 수준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높은 점수 지금 당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점수를 받으려고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게 만드는 4가지 요소 있죠. 지지난 뭐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그걸 잘 해결하고 무엇이든 인간은 배우고 능숙해지고 숙달되고 이러는 걸 좋아해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좋아한다고 해서 힘들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힘들어요. 힘들지 않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노력하지 않겠다.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건데, 그래서 막 저절로 된다는 건데 이걸 인간이 원하냐?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얻은 거는 별로 가치 있게 느끼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거저 얻어진 결과는 게다가 지속되지 않아요. 이거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공부하는 과정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과도한 경쟁과 내가 노력하는 과정은 봐주지도 않고 점수로만 나를 평가하고 줄 세우고 이러는 것 때문에 원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학습에서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원래 인간은 뭔가를 배우고 능숙해지고 숙달되는 거를 매우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뇌가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또 당첨자 되게 많이 드는 좀 진부한 예시지만 거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가장 완벽한 종류의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로또 당첨금 몇십억이 뚝 떨어졌다.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삶을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로또 당첨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고 행복이 증진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자신의 삶에서 노력을 하고 성취를 이루어가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음식은 힘들게 운동한 뒤에 먹는 음식이고, 가장 달콤한 휴식은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난 뒤에 가지는 시간일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 결과에만 너무 집중하거나 치중되어 있거나, 또는 이 공부를 못하면 너 당장 큰일 나, 대학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뇌가 집중하지도 못하고 효율을 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학습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의도와 계획성을 가지고 목표와 자발성을 가지고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리고 그 목표가 내가 원하는 거고 나에게 의미 있는 거라면 그 과정 자체에서 누구나 만족감과 희열감을 느낍니다. 왜? 우리 뇌가 그렇게 진화했어요. 왜 그렇게 진화했냐고요? 그래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즉, 뭔가를 배우고 노력과 힘을 들여서 뭔가를 해서 경험을 쌓고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데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랑 회로들이 활성화되어서 그 과정을 즐겨요. 그래서 공부에 실제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냐고요? 답이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배우는 과정이나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이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가장 생존과 상관없어 보이는, 매우 학문과 관련되어 보이는 숫자를 잘 알고 숫자를 잘 이해하는 게 생존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 그쵸? 똑똑한 친구들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바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상관없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실제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아는 것이 생존이랑 정말 상관이 있냐를 어디에서 봤냐면 단세포 식물에서 봤어요. 생물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지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보이는 대표적인 그런 생명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생명체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왜 좀 공부한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놀리거나 욕할 때 너 단세포 생물이야 이러면서 서로 욕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단세포 생물들조차도 자기 주변에 있는 개체들이 많고 적다는 걸 인지해요. 그래서 개체들이 많을 때는 이를테면 더 많은 개체수를 만들어내지 않고, 개체들이 적을 때는 먹이를 많이 먹어서 그 전체의 종이 생존에 유리하게 적응하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잘 아는 어떤 그 개념이나 숫자를 이해하는 게 우리 종의 생존에 매우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족감을 느낀다는 건 뇌에서 그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도파민이죠. 네, 이럴 때 정말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과정을 뭔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해 요소들을 잘 조절을 해주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만족감과 희열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힘들지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첫 번째 답은 이거였고요. 두 번째 답 나갑니다. 공부가 재미있다? 공부 재미없어요. 공부 힘들어요. 자꾸 공부가 재미없는데 애들한테 공부 재미있으라고 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 재미없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저기서 벌써 손 들고 질문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공부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뭔가요? 실제로 재미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힘든 그 과정을, 그 공부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인식하거나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거 당연하다. 그런데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그 나머지 것들 있죠. 그 힘든 과정에서 느껴지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얻게 되는 능력, 나아지는 실력, 많아지는 지식, 성취감, 이걸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나에 대한 어떤 평가의 변화, 뿌듯함, 지속적으로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평가, 이런 감정들을,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통틀어서 재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만 느낄 수 있고 아주 귀하고 뭔가 슴슴하지만 정말 그 중독적인 그런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신뢰감, 만족감, 나는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대견함,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면 공부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공부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세 번째 답 나갑니다. 공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나요? 일 때 네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 라던가 네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공부가 어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요, 공부를 하는 과정이 더 고통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뇌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는 그 도파민이 목적을 이루었을 때만 뇌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냐? 뭔가 열심히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게 스스로를 조절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뇌에다가 뭘 넣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왜 이걸 조절해야 되냐면, 도파민은 분비되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이루는 그 순간에만 만족감을 느낀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은 그거를 얻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실제로 그 목표 지점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게 스스로 마인드를 세팅하시면 그 가는 과정은 더 비례해서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재미, 그 다음에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성취감, 나에 대한 신뢰감,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자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요,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부할 때 애들이 하기 싫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공부는 힘든 거야, 참는 거야, 그래야 뭘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아이가 기울인 99%의 노력을, 의미를 찾아서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 의미를 찾으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게 반복이 되면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실제로 공부할 때 재밌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왜 해야 되나요? 에서 첫 번째는,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살면서 네가 무엇을 하든 네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뇌를 세팅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중에 뭐 게이머가 되든 축구 선수가 되든 뭐 사장님이 되든 뇌를 잘 쓰는 게 필요한데, 그 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공부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공부를 너무 싫어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엄마는 네가 높은 점수를 받고 낮은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변화하거나 뭔가 시도하거나 노력하는 그거를 찾아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길게 공부를 했네. 네가 공부를 해보려고 애를 쓰네. 공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 있구나. 이런 것들이죠. 아이가 기울이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의미를 재발견해 주시면 아이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공부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또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중간중간에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엄마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혹시 네가 느끼는 점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가끔씩 아주 놀라운 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냐? 3가지
되게 넓고 깊고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는 그래서 결론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희 채널이 도와드릴 거고요.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